실물 자산의 현장과 자본시장의 매크로를 동시에 분석합니다. 건축사이자 기술사, 부동산 개발 석사가 전하는 투자 인사이트, 빌드랩 아카이브입니다. 모두가 인공지능, AI 주식에만 정신이 팔려 있을 때 한 고대의 금속이 정말 조용하게 하지만 무섭게 기술 거인들을 압도할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은입니다. 오늘은 기술과 금융, 그리고 지정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바로 그 지점, 은의 놀라운 이야기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AI 혁명의 아이콘 바로 그 엔비디아의 성장률을 은이 무려 318%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로 가뿐하게 넘어섰습니다.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기술주로 향하고 있을 때 가장 오래된 자산 중 하나가 조용히 게임의 판도를 뒤바꾸고 있었던 거죠.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냥 장신구나 만들던 이 금속이 어떻게 갑자기 AI 혁명의 심장부보다 더 뜨거운 자산이 된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요, 단순한 시장 논리 그 이상을 파고들어야 보입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먼저 은 가격이 폭등하면서 시장에 어떤 충격파를 던졌는지 그 파장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격 급등의 첫 번째 단서는요, 정말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어떤 금융시장 보고서가 아니라 바로 물리학 법칙 그 자체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에너지 화폐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너지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결국 흩어지고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은은 그 에너지를 붙잡아서 저장하고 또 운반할 수 있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물리적인 그릇, 즉 화폐가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 3%라는 숫자입니다. 고작 3% 차이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AI 데이터 센터나 항공우주 그리고 최첨단 무기처럼 정말 극한의 성능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는요, 이 작은 3%의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한 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구리에 대한 은의 압도적인 우위, 결정적인 한방입니다. 녹이 슬어도 전기가 완벽하게 통한다는 사실, 단 1%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정말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에서 은을 대체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은이 대체 불가능한 물리적인 특성을 가졌다는 게 알려지면서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이 거대한 물리적 현실이 오직 약속으로만 이루어진 금융 시스템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집에 있는 가구를 불태워서 난방을 하는 격이었어요. 채굴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은을 소비해온 겁니다. 지난 5년간 쌓인 부족량이 무려 9억 온스. 거의 1년치 소비량과 맞먹는 엄청난 양입니다. 바로 여기에 은은 시장의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실제 존재하는 은보다 100배나 많은 종이 은 계약이라는 거대한 바다가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모두가 동시에 원하는 점점 말라가는 실물 은이라는 작은 웅덩이가 있었던 거죠. 모두가 현금 정산을 원할 땐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모두가 동시에 그 웅덩이로 달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 은을 차지하려는 이 거대한 움직임을 강대국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건 핵심 자원을 둘러싼 새로운 글로벌 전쟁, 실버워의 서막이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두 거대 플레이어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인 움직임이 한눈에 보입니다. 중국은 수출을 통제하면서 은을 무기화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은을 국가 전략의 핵심 광물로 지정하면서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이제 전면전이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긴장감이 어떻게 점점 고조되었는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2025년에 미국이 은을 핵심 광물로 지정하자 바로 그해 10월에 중국이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들었고, 마침내 2026년 1월부터 그걸 실행에 옮기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이런 팽팽한 지정학적 긴장감은 결국 2025년 말 시장의 대혼란으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시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고 온갖 루머가 쏟아져 나왔죠.
자, 이제 이 소음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진짜 신호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CME 거래소가 해킹당했다더라. 중국이 금고를 통째로 털어갔다더라.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사실 팩트는 뭐였냐면요. CME 데이터 센터의 냉각 장치가 고장났고 기록적인 양의 실물 인도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핵심은 해킹 같은 음모론이 아니라 이 실물 부족 사태가 시스템 전체의 한계를 그냥 터뜨려버린 거죠. 6,400만 온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숫자냐면요. 평소 한 달 평균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시장 참여자들이 더 이상 종이 쪼가리 약속은 못 믿겠다. 내 손에 진짜 은을 쥐어달라고 금고로 달려들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폭등하자 거래소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게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선물 증거금을 계속 올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판돈을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이 부족한 소규모 투자자들은 버티지 못하고 자기 포지션을 팔 수밖에 없게 되죠. 결국 이게 인위적인 가격 조정을 만들어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이 극심한 변동성은 시장에서 그냥 일시적인 버그가 아니라 하나의 특징, 새로운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살얼음판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이 말이 지금 시장 상황을 정말 자유하게 줍니다. 계단으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다. 가격을 미친 듯이 끌어올렸던 바로 그 힘, 그 동력이 반대로 작용하면 순식간에 가격을 폭락시키는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가격 추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항상 주시하는 아주 실용적인 체크리스트가 바로 이겁니다. CME가 증거금을 얼마나 자주 올리는지, 달러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중국의 정책이 혹시 바뀌지는 않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실제 창고 재고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이런 핵심 신호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한다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그 중심에는 바로 이 문제가 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은에 대한 약속과 내 손에 직접 줄 수 있는 진짜 은 공급이 부족한 시대에는 이 둘의 가치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자원이 국가 간의 무기가 되는 시대에 과연 실물 없는 디지털 약속은 도대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아주 강력한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참조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